자, 오늘은 5장 5절 선형대수학과 구글 검색 엔진 페이지 랭크를 매기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한수학계 뉴스레터에 작년 11월인가 실린 원고에 바탕을 두고 다시 썼는데, 자,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그 미러드 브라운 컨설팅 그룹이 공동 조사한 2010년 글로벌 100대 브랜드 기업 랭킹 1위가 미국의 인터넷 기업 구글입니다. 실제로 2007년부터 4년 연속 최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왜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 도대체 이런 세계 이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즉 왜 우리가 배운 수학이 도대체 이런 주요한 그런 이슈들 또 뉴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원고에서는 구글 검색 엔진 속에 쓰이는 수학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매트릭스 컴퓨테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누메리컬 리니어 엘지브라의 고전인데, 이 책의 저자가 진 골룩 교수인데, 이분한테 교육을 받은 스탠포드 대학의 대학원생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1995년에 그 이전의 검색 엔진들이 그냥 쭉 수도 없이 불필요한 그런 사이트들만 나열해주는 것, 중요도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쭉 찾은 것들만 나열해주는 그런 정리되지 않은 검색 결과를 좀 개선하려고 이 새로운 기법의 검색 기법을 고민하기 시작해서 페이지 랭크 기술과 링크의 매칭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면서 구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이 사이트가 링크를 만들어 연결시켜줄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를 하는 기준을 가지고 검색된 사이트들의 순위를 매기는 구글 특유의 차별화된 검색 방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구글이란 용어는 미국인 수학자 에드워드 캐스너의 조카인 밀톤 시로타가 10의 100승을 뜻하는 엄청나게 큰 숫자죠. 이것을 그냥 구골이라고 부른 적이 있는데, 요 신조어를 이게 변형시켜서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이 구글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게 1997년입니다. 그 용어는 인터넷의 엄청난 정보를 구글이 모두 다루겠다는 의지를 이 용어에 담았다고 합니다. 자, 1998년 4월에 이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이제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구현한 내용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때부터 검색 엔진 업계와 학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키 아이디어는 페이지 랭크라는 독특한 기법을 사용하여 웹페이지, 검색된 웹페이지의 합리적인 순위를 매기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렇게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접근한 구글 검색 엔진의 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수학적 알고리즘인 구글 행렬, 또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 등이 인터넷 검색 엔진 시장의 획기적인 새 패러다임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이 구글 행렬과 페이지 랭크, 이것들이 랭크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선형대 수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검색 엔진의 기본 아이디어는 일단 구글 검색 엔진에 사용된 페이지 랭크를 통한 웹사이트의 외부 인기도가 검색 순위에 반영될 때 이 페이지 랭크 점수가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알아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수학적 아이디어의 핵심을 찾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에 대한 객관적 순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글은 인터넷의 광범위한 구조를 직접 이용하는데, 이 대부분의 다른 검색 엔진들은 관계 있는 사이트를 결정하기 위해 웹페이지의 제목과 내용을 체크합니다. 그러나 구글은 한 웹페이지에서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링크가 있으면, 내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링크 사이트들이 쭉 있으면 그 링크를 일정의 보팅으로 보고 많이 보팅된 웹페이지를 중심으로 평가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 구글의 페이지 랭크, 페이지의 랭킹을 매기는 이 방식은 어떤 웹페이지가 다른 웹페이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이 관련된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이퍼링크 행렬을 만들고, 그다음 관련 행렬의 가장 큰 고유값을 이용해서 검색에서 가장 근접한 사이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여러분들이 5장 1절에서 배운 파워 메소드와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 여기서 소개할을 이용합니다. 자, 이런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이 수행하는 기본적 업무 중 첫 번째가 인터넷에 상주하며 사용자들이 접근하는 웹페이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작업은 파악된 웹페이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들은 검색어와 관련된 단어와 문구를 검색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됩니다. 이 세 번째 단계가 데이터로 수집한 웹페이지의 중요도를 기록하고, 또 사용자가 검색을 할 때 수집하여 가지고 있던 웹페이지들의 데이터 중에서 좀 더 중요한 자료를 검색 결과의 위쪽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과정에서 수집된 웹페이지 데이터들의 집합에서 각각의 웹페이지에 대한 중요도를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며 그 비율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페이지에 랭킹을 주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건설하느냐는 거예요. 페이지. 구글의 이 페이지 랭크 개념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링크를 많이 거는 웹페이지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일 거고, 그만큼 정확한 정보가 있는 웹페이지일 것이므로 그런 웹페이지에는 랭크를 좀 높은 점수를 주자는 이론입니다. 페이지 랭크는 임의의 방문자가 어떤 웹페이지를 방문하는 빈도로 이해될 수 있는데, 새로운 웹페이지는 자신이 담고 있는 링크의 적절성에 따라 페이지 랭크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제 구글 검색 엔진 안의 매스매티컬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주어진 그런 인터넷 웹페이지들 사이에서 인시던스 행렬을 건설하는 겁니다. 이제 어드제이션시 행렬을. 자, 웹페이지들이, 그러니까 이 페이지로 들어오면 이 페이지에서 주로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는 페이지도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페이지도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또 이렇게 가는 페이지가, 링크가, 어떤 홈페이지에 가면 내 홈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서 여러 군데로 흩어지죠. 또 다른 데 홈페이지가 내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있는 데도 꽤 많이 있죠. 서로 그렇게 되면 이제 오고 가는 걸 이렇게 그 페이지 사이에 화살표로 연결을 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5개 웹페이지들 사이에 이런 링키지 관계가 있다고 하면, 요것을 요 웹의 구조로부터 얻어진 위의 연결 관계를 다음과 같이 n/n 인접 행렬 A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98년에 이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또 모토아니, 또 위노그레드가 쓴 논문에 처음으로 이제 소개된 셈이죠.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 2, 3, 4, A, B, C, D, E를 1, 2, 3, 4, 5로 배정하면 1에서는 2로 가는, 1에서 3으로 가는, 1에서 4로 가는 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1에서 2로 가고 1에서 A, B 자, 여기 그 첫 번째 이제 페이지 A 입장에서만 봅시다. 들어오는 게 3개고 나가는 게 하나, 2개죠. 자, 들어오는 게 3개고 나가는 게 2개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2번에서 들어오고 3번에서 들어오고 2번에서 들어오고 3번에서 들어오고 4번에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1, 2, 1, 3, 1, 4에 1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하는 식으로 두 번째 그 B를 보면은 들어오는 것이 1번에서 3번에서 들어오니까 1번하고 2번 페이지에선 1번하고 3번에서 들어오죠. 그러면 두 번째 로우는 1번하고 3번에서 들어오게 되고,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 페이지 A, B, C, D, E 사이에 연결된 들어오고 나가는, 이 연결 관계로부터 이 인접 행렬을 만듭니다. 자, 이 경우에 그림일의 웹페이지 E는 다른 웹페이지로의 링크가 전혀 없기 때문에 행렬 A의 마지막 열은 0의 값을 갖습니다. 이거, 지금 E는 지금 들어오는 거는 있지만 나가는 게 없잖아요. 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 마지막 이 컬럼은 들어오는 거는 있는데 이 나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마지막 컬럼이 이제 제로 컬럼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은 이제 댕글링 노드라고 불리는데 이 댕글링 노드가 다른 웹페이지들과 연결이 끊겨버린 상태. 거기에 들어가면 더 갈 데가 없는 그런 댕글링 노드라고 불리는 외부의 링크를 가지지 않는 웹페이지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가 됩니다. 게다가 임적 행렬을 만들 때 각 웹페이지의 자기 자신으로의 링크는 무시하므로, 그러니까 주대각선 성분은 다 0이 되는 것이죠. 행렬의 주대각선 성분은 모두 0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홈페이지 사이에 링크로 만드는 이제 행렬이에요. 보통의 경우는 수백 개, 수천 개, 수십만 개의 웹페이지들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행렬 사이즈가 수십만 바이 수십만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행렬을 가지고 열정규화된 열정규화된 노멀라이즈 시키는 겁니다. 인접행렬로 만들어 갑니다. 각각 그 노멀라이즈 된다는 건 요 컬럼 썸을 1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컬럼도 합이 1이 되게, 두 번째 컬럼도 합이 1이 되게, 세 번째 컬럼도 합이 1이 되게, 네 번째 컬럼 썸도 다 합이 1이 되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그렇게 해서 그 행렬 A를 A의 각각의 열 AJ를 AJ의 성분들의 합으로 나눠버리면 새로운 행렬 H를 얻게 되죠. 이것을 열 정규화된 인접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 행렬 H의 열을 HJ라고 하면 HJ는 다음과 같이 요 AJ를 A의 제 번째 행렬을 있는 모든 성분을 요 J 컬럼 썸으로 이제 나눠준 그런 값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주면은 H라는 행렬은 자연스럽게 컬럼 썸이 다 1인 그런 행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렬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행렬이 아직 덜 돼 있는 건 이게 지금 제로 컬럼이 있거든요. 이 제로 컬럼이 있는 것은 나중에 이론 전개할 때 이제 뭐 역행렬을 구할 때도 그렇고 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걸 단순화하기 위해서 3단계에서는 이 행렬을 컬럼 스토캐스틱 행렬로 만들어줍니다. 자, 위에 있는 이 행렬 H를 컬럼 스토캐스틱화 시킵니다. 즉, 각 열 성분의 합이 모두 1인 행렬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앞에 컬럼들은 다 컬럼 썸이 다 1인데 여기 마지막 컬럼만 문제니까 이 마지막 컬럼은 어떻게 이제 노멀라이즈 시키냐면은 자, 그 알고리즘을 이제 다시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위에서 만든 행렬 H, 그 행렬 H를 바로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이유는 이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이 이제 점점 수렴해 가게끔 만들려면 저 행렬 갖고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수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토캐스틱 행렬이 필요한데 이 행렬 H는 댕글링 노드에 의해 열 스토캐스틱 행렬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 예는 그 마지막 열이 그 컬럼 썸이 1이 아니기 때문에 컬럼 스토캐스틱 행렬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열 스토캐스틱 행렬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는 방법은 열 스토캐스틱 행렬은 행렬의 모든 성분이 음수가 아니어야 하고 열의 합이 모두 1이어야 한다를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위의 행렬 H는 댕글링 노드인 웹페이지에 의해 마지막 열의 합이 0이므로 열 스토캐스틱 행렬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렬 H로부터 모든 열의 합이 1이 되는 컬럼 스토캐스틱 행렬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H에다가 더해주기를 n분의 2 벡터 곱하기 A 벡터의 트랜스포즈로. 여기서 2는 이 벡터는 모든 성분이 1인 벡터고요. 다 1111 1인 벡터고 그리고 A는 그 H 여기 그 컬럼 썸이 0이면 여기에 이제 J 컬럼이 0이면 J 컬럼이 다 0이 J 컬럼 썸이 0이면 A, J를 1로 놓고 만약 그 행렬 H의 J스 컬럼 썸이 0이 아니면 그러면 A, J를 0으로 놓는 그런 열 벡터를 A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렬 H로부터 열 스토캐스틱 행렬 S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게 요 행렬은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먼저 겔슈거린 정리에 의해서 열 스토캐스틱 행렬 혹은 마코프 행렬 이 S의 가장 큰 고유값의 크기 스펙트럴 레디어스 오브 S가 되죠. 가장 큰 고유값의 크기는 1보다 작거나 같아집니다. 컬럼 스토캐스틱 행렬이기 때문에 또한 S-의 행벡터 또는 열벡터의 합은 0이 되는데 이것은 트리비얼 썸이 아니다. 따라서 디터미넌트 오브 S-i 이퀄 0으로부터 어떤 i에 대하여 람다 i 이퀄 1인 고유값이 존재한다. 것입니다. 자, 즉 sx 이퀄 람다 x 할 때 람다가 1이고 그리고 논 트리비얼 벡터 x가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가 존재한다는 소리죠. 즉 람다 i 이퀄 1인 그러니까 고유값이 1인 그런 그 라지스트 아이겐밸류가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다 이제 페론 프로비니어스 정리에서 나오는 건데 실제로 더 간단하게 이제 그 행렬에서는 겔슈거린 정리를 쓰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페론 프로비니어스 정리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링크 행렬의 크기가 매우 큰 스파르스 행렬이므로 그러니까 이게 행렬 사이즈는 엄청 큰데 여기저기에 그냥 0이 되게 많은 그런 행렬이죠. 스파르스하게 논제로 엔트리들이 있는. 그렇지 않겠어요? 또 100만 바이 100만 홈페이지가 100만 개가 있다면 100만 개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그중에서 한 페이지가 기껏해야 뭐 5개, 10개 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제로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스파르스한 그러니까 논제로가 여기저기에 그냥 뜸은 있는 그런 행렬이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일반적인 계산을 통해 고유 벡터를 구하기보다는 파워 메소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이겐밸류는 이미 구했으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라지스트 아이겐벡터. 라지스트 아이겐밸류 찾았으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이제 아이겐벡터를 찾는 것은 파워 메소드를 사용하는 게. 자, 그럼 아까 S라는 행렬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S라는 행렬은 결국은 이 끝에 마지막 컬럼이 이제 다 5x5 행렬이었으니까 5분의 1로 다 더해주는 이런 효과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컬럼 썸도 1이고 두 번째 컬럼 썸도 1이고 세 번째 컬럼 썸도 1이고 네 번째 컬럼 썸도 1이고 다섯 번째 컬럼 썸도 1이 그런 행렬이 되겠죠. 로우 스토캐스틱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라지스트 고유값이 1인 그런 행렬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이디어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페론 프로비니어스 정리를 바로 쓸 수 있는 상태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구글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자, 이 S를 가지고 이 행렬 S가 유일한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벡터를 갖는다는 것을 보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까 수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테크닉을 한번 더 씁니다.
즉 정확한 하나의 페이지 랭크 벡터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수렴한 하나의 그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벡터 X가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렬 S가 이리듀서블인 동시에 스토캐스틱 행렬이게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리듀서블이면은 그러면 이제 유니크한 그런 그 아이겐 벡터로 이제 알고리즘이 수렴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이리듀서블이라는 정의는 뭐냐면 주어진 정사각형 행렬 A에 대해서 P 트랜스포즈 AP가 요런 모양. 이렇게 여기에 이제 제로 서브 매트릭스가 존재하게끔, 즉 제로들이 여기 한쪽에다 모이게끔 다는 아니어도 이 한 블럭을 차지하는 그 블럭 행렬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퍼뮤테이션 매트릭스 P가 존재하면 그러면 우리는 A는 이리듀서블이라고 합니다. 이리듀서블. 자, 그러니까 제로 로우 같은 게 안 생기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로 물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행렬이 이리듀서블인 것은 대응하는 그래프가 이제 그래프가 strongly connected 한다는 것과 동치입니다. 이리듀서블하다는 소리는 이리듀서블하다는. 그리고 이 소리는 또 그 행렬의 파워를 계속 해주면은 그러면 포지티브 매트릭스가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찰리 존슨하고 로저 혼이 쓴 매트릭스 어널리시스 책에 자세히 이리듀서블 행렬에 대한 섹션이 있습니다. 또 A가 프리미티브 행렬이면 A는 언제나 이리듀서블 행렬이에요. 자, 프리미티브 하다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파워를 해주면 다 포지티브 행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들 사이에 그 이리듀서블 행렬, 또 스트롱리 커넥티드, 또 행렬 A의 프로퍼티 SC, 또 프리미티브 행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아주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행렬 또는 그래프에. 자, 어쨌든 주어진 정사각 행렬 A가 프리미티브일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A의 K승이 포지티브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자, 프리미티브 행렬의 if and only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의 행렬 S를 이용하여 이리듀서블한 행렬 스토캐스틱 행렬 G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G를 G 이퀄 ms 플러스 1-m 곱하기 2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m은 0과 1 사이의 스칼라고 그 E 행렬은 E 트랜스포즈는 이게 이제 n by 1 곱하기 E 트랜스포즈 1 by n이 되니까 이게 n by n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걸 n으로 이제 나눠준 거죠. 요렇게 요런 그 랭크 1인 행렬에다가 스칼라벨 해준 거 더하기 ms를 곱해서 g를 만들어줍니다. 요게 이제 요 행렬 g가 이제 구글 이제 행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수학적 이론, 행렬 이론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행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 상태에서 여기까지 끌어오면. 자, 보통의 이제 구글 검색의 경우는 이 행렬을 가지고 m을 보통 0.855로 집어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 행렬 G가 바로 우리가 필요로 했던 원하는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구글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이 이제 구글 매트릭스 G를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냅시다. 우리가 원하는 랭킹을 줄 수 있는 아이겐 벡터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제 페이지 랭크를 구하는 기본 알고리즘인 식 xk 플러스 1 hxk 이게 파워 메서드에서 보던 식이죠. 행렬 h 곱하기 여기 행렬 h 대신에 행렬 g를 대입해서 새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 그렇죠? xk 플러스 1 gxk.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벡터로부터 시작해서 거기다 g를 곱하고 또 g를 곱하고 또 g를 곱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수렴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나 크기가 1인 고유값이 2개 이상 존재하면 이 거듭 제곱의 수렴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라지스트 아이겐밸류가 심플 하나여야 됩니다. 라지스트 아이겐밸류는 중복도가 없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 보장이 되냐면 바로 이 G에는 그것을 보장하게끔 우리가 만든 겁니다. 이 수렴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행렬 또한 행렬 주위에 블록 제로 행렬이 있다면 페이지 랭킹에서 아예 제외되는 웹페이지가 생기므로 이런 경우는
현실 문제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루길 원하는 행렬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으면서 가장 큰 고유값이 이 중복도가 한 개뿐인 대수적 중복도가 1인 그런 행렬, 즉 프리미티브 행렬로 변환시킨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행렬 G입니다. 저 구글 행렬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알고리즘 만들어서 쓸 때 그 알고리즘의 그 수렴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 현실 상황,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엉뚱한 대로 답이 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답에 언제나 도달할 수 있게끔 알고리즘을 보장하는 좋은 성질을 다 가진 행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왜 그러면 이게 프리미티브 행렬이 되기 전에는 안 되고 그 프리미티브 행렬이 되면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랭킹을 제공하게 되는지를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집합, 시그마 오브 G는 행렬주의 고유값들의 집합. 이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 자, 정사각 행렬 G의 그리고 스펙트럴 레디어스를 로우 오브 G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 시그마 오브 G, 스펙트럼은 이제 고유값들의 집합이에요. 고유값들의 절대값을 씌운 것 중에 맥시멈. 고유값들이 쭉 여러 개 있으면 그거의 절대값을 씌운 것들 중에 가장 큰 값을 스펙트럴 레디어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수 행렬을 가지고 이제 고유값을 찾으면 뭐 복소수가 어디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복소수가 나타나면 R2 상에서 어디 점을 찍을 수 있죠. 그게 이제 뭐 2 플러스 3i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2 플러스 3i까지의 그 절대값을 구하면은 이제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 대각선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을 이제 원을 그리게 되면은 그 안에 모든 고유값이 다 있게 되죠. 라지스트 고유값이 다른 것들이 여기저기 있게 되면은 가장 큰 거를 레디어스로 잡아서 원을 그리면 다른 아이겐밸류는 다 그 원 안에 있다는 소리가 되죠. 이제 그게 겔시거린 정리에서 설명되는 거고, 뭐 다른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구태여 스펙트럴 레디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안에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R2 상에서 원의 안에 모든 고유값이 다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정의하면 스펙트럼을 정의하고 스펙트럴 레디어스를 정의하면 페론 프로비니우스 정리에 의해서 구글 매트릭스 G equal ms 플러스 1-m 2에 대하여 스펙트럴 레디어스가 1인 고유값 1, 이 G의 겔시고린 서클상의 유일한 고유값이고 고유값 1의 대수적 중복도가 1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람다 이퀄 로우 오브 G는 행렬 G의 유일한 가장 큰 고유값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프리미티브 행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에 대응하는 그래프는 스트롱리 커넥티드이고, 이 행렬 G에 대응하는 이제 그래프는 스트롱리 커넥티드 그래프고, 또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G의 K승은 포지티브 행렬이 되는 그런 이리두서블 행렬이고, 그리고 또 프리미티브 행렬이에요, G는. 즉, 구글 행렬, 이 G는 프리미티브 행렬 이미 확인된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건설을 한 겁니다. 주어진 행렬로부터. 자,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프리미티브 행렬이라는 걸 증명을 했으니까, 자, 그걸부터 프리미티브 성질이 갖는 모든 이제 시어렘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수렴성을 포함해서. 자, 여기서 일단 람다가 1이, 라지스트 아이겐밸류가 1이라 그랬으니까. 자, 어쨌든 람다가 0보다 크고 람다가 스펙트럴 레디어스 안에 스펙트럼 안에 있으면, 그래서 대수적 중복도가 1인 가장 큰 고유값 람다를 G의 페론 루트라고 합니다. 페론 루트라고 합니다. 이게 페론 프로블리 정리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내용이라서 그 라지스트 아이겐밸류를 이제 페론 루트라고 하는데, 자, 이 gx 이퀄 람다 x가 이 식을 만족하는 이 람다에 대해서 양의 포지티브 아이겐벡터 x가 존재합니다. 이 아이겐벡터가 이 페론 프로블리스 정리에 의해서 이게 일에 대응하는 람다에 대응하는 라지스트 아이겐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는 성분이 다 포지티브가 돼요. 왜 그럴까? 행렬 A가 넌 네거티브 매트릭스이고, 그리고 아이겐밸류가 1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 식을 이제 AX 이퀄 람다 X를 하려면, 그러면은 이쪽에 다 네거티브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벡터를 곱했을 때 그게 또 포지티브가 다 나오게 하려면 그러면 그 아이겐 벡터가 다 x가 이런 식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페론 프로비니어스 정리예요. 그리고 gx 이퀄 람다 x이면서 x가 포지티브이고 x의 노름이 1인 그런 g의 고유 벡터를 g의 페론 벡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 하나 구할 수가 있죠. 그걸 노멀라이즈 시킬 수 있죠. 그래서 노름이 1이 되게.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 페론 루트에 대응하는 포지티브 아이겐 벡터 다 크기가 노름이 1인 벡터를 페론 벡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건설 과정에서 우리가 건설한 구글 행렬이 수렴하는 유일한 페이지 랭크를 그 페이지 랭크 벡터를 갖는다는 것을 보인 셈이 되는 것이죠. 즉, 이 페론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페이지 랭크를 매기려고 하는 겁니다.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에 대응하는 이제 아이겐 벡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수렴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정말로. 만일 행렬 P가 G와 마찬가지로 프리미티브 행렬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G 대신에 이제 P를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리미트 P의 K승 K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존재하는 것이죠. 존재하죠. 이게 프리미티브 행렬이니까 이게 전부 다 포지티브로 갈 테니까. 어쨌든 특히 R 이퀄 로우 B 이제 스펙트럴 레디어스가 R일 때 이 행렬 B의 이 R이 페론근이고 당연하죠.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가 R이라 그랬으니까 그 크기가 그 이제 이 프리미티브 행렬인 경우에 이제 중근이 없는 그런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가 하나 존재하니까 자, 그럼 R이 이제 페론 루트고 P와 Q를 각각의 이 프리미티브 행렬 B와 B 트랜스포즈의 벡터라고 페론 벡터라고 할 때 요 B를 R로 나눠서 K승 해준 것은 바로 요 PQ 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관계를 이용하면 요게 PQ 트랜스포즈 오버 Q 트랜스포즈 P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메이어의 2000년도 페이퍼입니다. 페이퍼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 메이어의 제자가 에이미 랭빌이라고 이쪽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걸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논문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이쪽이 이제 아주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었는데요. 자, 어쨌든 이를 이용하면 x가 p의 right 페론 벡터가 하고 그리고 2를 n으로 나눈 이 벡터를 그러니까 이 모든 성분이 1인 벡터를 n으로 나눈 요 벡터를 p 트랜스포즈의 페론 벡터라고 하면 요 p의 k승은 어떤 성분을 갖게 되냐면 어디로 수렴하게 되냐면 2의 x 트랜스포즈 이 포지티브 행렬로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벡터 2의 모든 성분은 1로 갖는 열 벡터라고 아까 얘기했고요. 이로부터 px 이퀄 x를 만족하게 되고 x가 p의 페론 벡터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x 트랜스포즈 p 트랜스포즈는 x 트랜스포즈가 되고 이 x 트랜스포즈는 p 트랜스포즈의 레프트 페론 벡터가 이미 확인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라이트 아이겐 벡터, 레프트 아이겐 벡터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는 이제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x0의 원노름이 1인 이미의 초기 벡터 x0에 대해서 p의 k승 x0가 x0이 xk가 되며 프리미티브 행렬 p에 대해서 p의 k승의 리미트는 2x 트랜스포즈가 되고 p의 k는 벡터 pk는 x 벡터로 수렴하게 되고 px 이퀄 1x인 유일한 단위 벡터 x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위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연히 우리가 아이겐 벡터 x를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위의 수렴성을 이용해서 그래서 구글 행렬 G가 벡터 x를 right 페론 벡터로 가지는 것과 그에 대응하는 대수적 중복도가 1인 고유값 람다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다 끝난 거예요. 모든 증명이 다. 자, 위에 얘기했듯이 주어진 행렬로부터 A로부터 그 단계를 거쳐서 A에서 H를 만들고 H에서 S를 만들고 S에서 G를 만들면 그 G는 그 건설 방법에 따르면 위의 성질들을 다 만족하는 나이스한 프리미티브 행렬이 돼서 그 알고리즘 그 페론 프로비니스 정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존재하는 것을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수렴한다는 것, 모두가 증명이 된 셈이에요. 자,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반복 연산을 이용해서
통해서 바로 xk 플러스 1이 gxk하고 근사해지는 그런 근사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워 메소드로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만족하는 값을 페이지 랭크 벡터 x로 언제나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존재한다는 소리죠. 이 x가 구글 행렬 g의 패런 루트라 하고 gx 이퀄 람다 x는 양의 고유 벡터 x, 포지티브 벡터 x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gx 이퀄 람다 x이면서 x가 포지티브이고 x의 원노름이 1인 행렬 g의 고유 벡터는 행렬 g의 페이지 랭크 벡터로 정의됩니다. 자, 따라서 행렬 g의 페이지 랭크 벡터를 찾는 것은 행렬 g의 dominant right eigenvector 또는 G 트랜스포즈의 dominant left eigenvector, 즉 패런 벡터를 찾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패런 벡터, 그러니까 페이지 랭크 벡터를 찾는 것은 패런 벡터를 찾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제 구글 행렬 G의 페이지 랭크 벡터를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구글은 수십억 개의 홈페이지를 다루므로 여기 개네. 수십억 개의 홈페이지를 다루며 실제로 그런 크기의 행렬 G를 만들어 패런 벡터를 구하는 것은 이 현실 상황하고는 다르죠. 수십억 개 사이즈, 그렇게 큰 사이즈 행렬을 다루는 것은.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는 적어도 80억 이상의 개수를 가지므로 간단하게 그렇게 계산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페이지 랭크를 아래에 설명하는 파워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행렬 사이즈가 엄청 크니까 그거를 특성 방정식을 풀어서 고유값, 고유벡터 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파워 메소드를 씁니다. 자, 5단계가 이제 그 아이겐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파워 메소드 쓴다는 거예요. 이 파워 메소드는 여러분들 이미 배웠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자, xk가 이제 gxk-1로 이런 관계를 갖고 이제 k를 자꾸 높여가면서 수렴을 하는 xk를 구해가는 거죠. 자, 근데 g가 생기기가 이렇게 생겼었죠. 그러니까 대치를 해줘요. 그럼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그걸 풀어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풀어서 정리할 수 있죠. 근데 S는 H 플러스 2의 A 트랜스포즈 오버 N이니까 다시 이렇게 풀었으면, 그러면 이걸 다시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자, 그럼 XK는 바로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서 이 거듭잭을 이용한 수렴 속도가 타우를 XK, XK-1이라고 할 때, 요 수렴 속도가 대개 요 로그 타우 오버 로그 m 베이스 10인 이 된다는 것과 또 m을 0.85로 놓으면 대개 50번에서 100번의 연산을 통해서 이 원하는 페이지 랭크 벡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페이지와 브린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런 그 행렬을 파워 메소드를 이용해서 한 50번이나 100번 정도 연산하면 나오는 벡터를 가지고 바로 그 페이지 랭크 벡터라고 정의하고 그러고서는 답을 쓸 수 있게 됐죠. 그 내용을 당연히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안 가르쳐 주죠. 안 가르쳐 준 거를 이제 나중에 점점 그게 알려지고 그거 이제 이해하게 되니까 이제 에미 랭비라고 칼 메이어가 2003년에 이제 논문으로 쓰면서 그 알고리즘이 다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전까지는 이제 이 비밀로 삼고 이제 공개 안 했던 알고리즘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많이. 이제 어떻게 페이지 랭크를 페이지 랭크 벡터가 계산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째 웹페이지 i의 페이지 랭크는 페이지 랭크 벡터 x의 i번째 성분의 값인 이제 xi가 되는데, 여기서 벡터 x가 원노름이 1인 그런 패런 벡터이므로 이 벡터 x를 통해 웹상의 페이지 i의 순위를 가늠해 보는 수 있는 점수를 한번 구해 봅시다. 위의 정과정을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정과정을 요약하면 웹의 연결성으로부터 행렬 A의 각 성분을 HI를 이용해서 HJ를 이용해서 노멀라이즈한 행렬 H를 만들고, 이 행렬 H로부터 컬럼 스토캐스틱 행렬 S를 S 이퀄 H 플러스 EA 트랜스포즈 오버 N으로 정의해서 건설하고, 그리고 이 벡터는 모든 성분 1인 컬럼 벡터고, 또 벡터 A는 이런 조건 하에서는 AJ가 1이고 이런 조건 하에서는 AJ가 0인 그런 열 벡터로 삼아서 그 A를 가지고 요 S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M은 0과 1 사이에 있는 대개 0.85 정도로 잡고, 이 행렬은 E와 N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 구글 행렬 M을 G를 ms 플러스 1-m의 2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M을 0.85로 선택한 것이냐, 선택했느냐에 대해서는 2003년에 이 논문이 왜 그렇게 정하면 충분하다는 게 이제 이미 세르게이와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알고 있었고 그걸 왜 그런지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딴 사람들은 이제 고민을 했지만 그게 이제 다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수렴이 다 보장이 되고 한다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알아채게 되면서 논문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문제의 표현 형식을 바꾸면 웹페이지 순위를 매기는 문제가 정사각 행렬에서 고유 벡터를 찾는 우리가 잘 아는 문제로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gx 이퀄 람다 x라는 그런 특성 방정식으로부터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이제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위 행렬 g를 이제 구글 행렬이라고 하고 그러고 결국은 이 구글 행렬에 대응하는 패런 벡터를 구하는 것이 바로 페이지 랭크를 순위를 매기는 그런 벡터를 구한 과정이 이라는 것이 이해된 겁니다. 그걸 예로 들어준 게 이제 그 다음인데 이 구글에서 M을 0.85를 사용해서 이 구글 행렬 0.85를 사용해서 G 행렬 아까 주어진 행렬로부터 아까 그 A 행렬로부터 만들어진 G 행렬을 쓰면 다음과 같이 G 행렬이 바뀝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 페이지 랭크가 담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웹페이지 i의 페이지 랭크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패런 벡터 x의 이제 i번째 xi 성분의 값이고 페이지 랭크 벡터는 각 페이지에 접근하게 될 가능성을 반영하는 프로베빌리티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모든 웹페이지는 n개의 웹페이지로 만들어진 웹이라고 할 때 인터넷 사용자들은 어떤 웹페이지를 시작 페이지로 설정하여 이제 인터넷을 이제 이용하게 될 이제 가이드가 생기는 게 되죠. 인터넷을 이용하는 중에 알게 링크를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웹페이지를 열어보게 된다면 그 웹페이지에는 R분의 M의 이제 probability를 가지고 웹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 링크를 선택하게 되고 웹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선택하지 않을 확률은 N분의 1-M이 되고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두 확률의 합, 즉 이렇게 표시되죠. 자, 여기서 R은 웹페이지가 가진 링크의 개수고 N은 인터넷 상에 있는 모든 웹페이지의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구글의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에서 기본 전제로 하나의 중요한 웹페이지는 다른 웹페이지로부터 더 많이 연결되어 있다에 따라서 인터넷 사용자는 자주 페이지 랭크 점수가 높은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더 자주 선택하게 되고 페이지 랭크 점수가 높은 페이지에서 많은 인터넷 사용자가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접근하는 횟수가 다른 웹페이지에 비해 많다는 것은 바꿔 생각하면 그만큼 인터넷 사용자들이 해당 웹페이지에 더 머물러 있게 된다는 소리이고, 즉 x 이퀄 gx에서 노멀라이즈된 벡터 x의 성분 xi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웹페이지 i에서 머무르는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링크 구조를 데이터베이스로 가지는 검색 엔진의 설계에서 링크 구조는 고정적입니다. 이 고정적인 링크 구조를 가지는 웹에서 한 번 정의된 X는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의 웹페이지는 단 하나의 구조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이트와 웹페이지는 생성되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들 사이를 있느니 시옷이네. 윤조교, 정조교 체크해놔요. 있는 링크들 또한 필요성에 따라 계속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동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웹페이지의 페이지 랭크를 통한 고유 벡터 X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X 벡터를 이제 주기적으로 새로 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페이지 랭크 기술은 키워드별로 인터넷 사용자가 클릭하는 웹페이지의 경로를 알고리즘화해서 웹페이지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계산해내고 웹페이지 간의 관련성과 웹페이지 내의 관련의 배치 등을 고려해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기술이다. 자, 구글 검색 엔진의 경우를 보면
어떤 내용을 검색창에 놓고선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대개는 0.5초 안에 자기가 찾는 가장 근접한 검색 결과들을 위부터 쭈르륵 나열하게 되죠. 아까 봤듯이 수억 개의 홈페이지들로부터 연산을 통해서 그걸 라지스트 아이겐 벡터를 구해가지고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대응한 아이겐 벡터를 구해서 보여주는데 0.5초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 빠른 그리고 정확도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어떤 검색 엔진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은 다양한 사업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구글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 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든지 뭐 다른 다양한 경쟁자들이 이런 알고리즘을 이해하면서 새로운 경쟁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은 구글은 엄청 돈을 벌고 있지만 누가 이것보다 더 나은 알고리즘을 제시하면 그게 이제 뭐 네이버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이것만이 이미 이 알고리즘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나은 알고리즘이 이제 조만간에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기네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벌 때 새로운 사업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예를 들면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뭐냐면 20세기에 발간된 모든 책을 전자화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구글은 이미 구글 검색하면 논문들, 책 같은 게 뜨잖아요. 책들 중에서 100년 전, 200년 전 책은 저작권이 없죠. 그런 것들은 근데 디지털하기는 돈이 들죠. 그거를 이 사람들은 그 도서관에 접촉해서 그 도서관에 오래된 책들을 자기네가 전자화해 주는데 돈을 대겠다. 그 대신에 자기네들이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서 구글 북스로 남들이 보여줄 수 있겠다 보여줄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 이런 겁니다. 구글은 이미 일본의 게이오 대학 또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 세계 40곳 이상의 도서관 및 3만 곳 이상의 출판사와 연계해서 지금까지 1,500만 권 이상의 책을 전자화했습니다. 2011년 3월에는 대형 도서관 소장 장서 25만 권을 전자화하기로 합의해서 이미 발표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100년 전, 200년 전의 고서부터 차근차근히 전자화하면서 지금부터 50년이 지났을 때 생각해 보면 20세기의 전반에 나온 모든 책에 대해서도 구글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우리 세계에서 발간된 몇백 년 동안의 그 자료들에 대해서 권리를 구글이 갖고 있다면 아마 구글이 검색 엔진으로 그 영향력을 잊고 그걸 돈을 하나도 못 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그런 그 자기네들이 돈을 창출할 수 있는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도 이 구글이 투자한 게 굉장히 많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에 투자를 했죠. 뭐 크레이그 리스트라든지 뭐 등등. 그러니까 돈을 지금 왕창 벌 때 새로운 거에 막 투자를 해두는 겁니다. 이게 구글 자기네가 망하더라도 다른 데서 살 수 있게끔.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변화, 즉 수학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단순히 심플합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이 뉴메리컬 리니어 엘지브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진 학교인데 거기 실리콘밸리도 가깝고 거기서 선형대 수학을 잘 배워서 배우면서 그 아이디어 즉 페론 프로비니어스 정리를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이 페론 벡터 찾는 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런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만들어낸 거니까 수학을 배운다는 것, 선형대 수학을 배운다는 것, 선형 모델을 다룰 줄 안다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인류 역사의 혁명적인 발전 시기마다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수학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수학이 뭐 생활과 별로 관계가 없는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5장 5절에서는 실제로 구글 여러분들이 매일 쓰고 있는 인터넷 검색 엔진 속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배운 이 수학, 고유값, 고유벡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소개함으로써 실제 수학이 인류 사회의 발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예를 들어준 것입니다. 본 원고는 대한수학계 소식지 2011년 9월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참고 문헌들은 다음과 같이 웹사이트에 소개되어 있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는 논문을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구글 검색 엔진과 선형대 수학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